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12일 주말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이 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주말 동안 트럼프가 반도체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향해서 새로운 압박을 들어갔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미국에서 메모리 생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보도가 나와준 건데, 자,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게 호재냐 악재냐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평가를 한 거는 굉장히 강하게 봤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투자 부담감이 커지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어떤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줬냐면요.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나스닥에서도 해외 기업들의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뷰에서 SK 하이닉스의 성공적인 상장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미증시 상장을 검토하게 만드는 이제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눈길을 끌게 됐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딱 꼽게 된 거죠. 물론 나스닥 측에서는 잠재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개 전에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피하기는 했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결국에 이 질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실제로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삼성전자까지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국내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미국 자본시장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서의 시가총액 자체도 다시 재평가로 인해 가지고 추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까지도 대응을 잡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 꼭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우리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보유라고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시청자 수 그리고 구독자 수 그리고 이렇게 보유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도움을 원하시는지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니까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서로 윈윈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고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까? 60선도 이탈이 나오고 대롱대롱 말려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여전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시장 자체에서도 이제 실적으로 만든 거는 충분히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이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약 단가 때문이에요. 자, 3분기 디램 가격의 인상률이 10%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전에 1분기와 2분기에서는요. 상승률 자체가 50%가 육박하고 넘어갔는데 10%대에 그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둔화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얘네가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률이 이미 만들어졌고 상승률이 소폭 줄어든 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수요 자체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 역시도 이익 측면에서 우상향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7월 말에 예정된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디램의 계약 단가에 대한 부분들 왜 애플도 너네 중국 써버린다 이렇게 하면
하면서 압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 그러면 이 가격을 맞춰줬을 때 수요는 얼마나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될 건지, 주문이 들어오고 수주가 이어지는지 요것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 뭐 자사주 매입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특별 배당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것도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이라던가 아니면은 ADR 증서 상장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도 나와서 답변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측치 못하게 여기에서 호재로 터뜨려줄 수 있는 재료가 발표가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7월 말에 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만들었었던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를 기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컨콜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 찝어드린 것들 거기에서도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실적이 만약에 좋아요. 그러면 주가가 미리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빠질 주가가 아니야. 이거 이 실적인데 여기까지 평가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재반등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블룸버그에서 나온 요런 단발적인 이슈에 따라 가지고 진짜 둔화되나 보다. 그래서 계속 빠지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부터 꼭 집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요렇게 주말에 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의 미국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고 이 쇼티지 상황이 또 우리가 못해도 한 2027년도까지는 또 장기 계약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측면까지도 놓여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미국도 이제 미국에다가 한국 공장들 더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 쪽으로 주문하는 걸 그냥 냅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진짜 얘네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제품력 차이도 나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우리 쪽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이어지는 HBM4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호재로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가격 측면을 맞춰주게 됐을 때 그러면은 오히려 고객사 측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거 굳이 쓰겠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수급을 받아주면서 수요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이제 헤드라인으로 꼽아가지고 뉴스가 많이 뜨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또 이렇게 빠지고 불안할 때는 그걸 더 이제 악재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도 꼭 옥석을 가려가지고 대입을 해서 매매를 하도록 여러분들도 제동을 먼저 걸어두고 보시는 거를 꼭 좀 지금 자리에서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삼성전자가 2023년 이후로 최초로 6월 기준으로 월간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거든요. 파운드리 부분은 완전 이제 TSMC가 독식으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실적 전환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것 역시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정과 이 주말에 나온 이슈들 이거를 시장 수급이 월요일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지 대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잡아주고 결국에는 오래 버티는 게 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빠질 때마다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물타기는 물탄 만큼 비중이 커진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는 그 기준을 잡기가 힘들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창만 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시장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분봉 보면서 시장 대입하는 거 움직임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추가 대응 타점이 왔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띵동 지금이 바로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추매 가능한 구간입니다. 라고 실시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삼전이라고만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받아주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통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냉큼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주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일을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 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 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정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반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 설명드렸던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한 게 사실 처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관세를 내든지 미국에서 만들든지 이걸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다라는 거고, 실제로 TSMC도 미국 애리조나 투자를 대폭 확대를 했고, 인텔에는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 투자까지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애플 역시도 미국 제조 투자 계획을 크게 늘렸고, 이게 원래 이제 파운드리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 시장까지도 이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의 의미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필요하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AI가 계속 발전하고 양자가 발전하고 우주항공, 우주 데이터 센터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필요도가 계속 생기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를 단항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좋고 말 것 같으면은 굳이 투자를 하고 공장을 늘리고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 커질 시장에서도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제가 이게 어느 정도는 호재, 어느 정도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이미 국내에도 엄청난 투자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평택, 용인, 서남권까지 이번에 투자를 또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양사의 투자 규모를 합쳤을 때 4,500조에 달하는데, 미국까지 또 공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에다 공장 지으려면 당연히 국내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생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투자가 진짜 이게 가능이 돼요. 그러면 돈이 또 나가죠, 단발적으로.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이게 어때요? 주가가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글로벌 시장 상장 측면에서도 오히려 우호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때는 우상향시키면서 호재로 또 반영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이밍에서 남들보다 그래도 제일 저렴한 가격에서 담고 오래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낙폭 자체가 커져가지고 이번에도 반등을 주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PR 구간에 위치한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호재로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돼가지고 시장에서는 이를 이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일 거고, 어찌됐든 그래도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노조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 부분이 나가더라도 최고치만큼을 찍었던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서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저평가 구간이라는 게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려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4에 대한 기대감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글로벌 고객사에다가 공급을 했고 샘플이 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고객사의 검증, 고객사 테스트하고 전력 효율 보고 발열 보고 안정성 보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 단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양산에 대해서 도입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출시했을 때만큼의 그 호재를 받아들인 거 그 이상으로 터트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객사가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한두 곳으로 끝나지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 가치는 여기에서부터 대폭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한 방의 슈팅으로 우리 전고를 뚫을 수 있는 재료가 되어주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또 전무후무한 상황이 발생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내는 증권가인 노무라 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찍은 적 없는 가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상향을 해서 67만 원까지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포텐셜 터질 이런 기대감 가치들
자들은 60만 원대까지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눌리고 시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들은 생길 수 있더라도 우상향으로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요거 하나가 더 나오게 됐는데 삼성전자가 AI PC용 가속기 가이아를 개발하고 있다. 엔비디아 퀄컴과 경쟁을 한다. 자, 삼성전자 DS 부분 시스템의 이 LSI 사업부가 내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이 중국의 레노버 그리고 미국의 HP 같은 PC 제조사에다가 시제품을 이제 공급을 해서 성능 검증을 진행 중이다. 단순히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중심으로 해서 생성형 AI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가 됐다. 그래서 얘는 이 PIM이라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랑 연동도 추진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보면 막 어렵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 연산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직접적으로 구동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격전지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펼칠 수 있는 이 반도체 생태계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주가 역시도 새로운 것들을 항상 원하고 호재를 원하고 블룸버그에서 우려감으로 표시를 했던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막 퍼포밍으로 해가지고 터뜨려줬던 거에 대해서도 시장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만큼 새로운 것이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밀릴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모멘텀들이 한참 남아있고 당장에 7월 말에 일정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저렴해졌을 때 담아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버텨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타이밍 전략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3전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